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 셧다운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고 또 일부 보도에서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제 팩트시트 공식적인 문서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부인하긴 했는데 어쨌든 불확실성 일부 좀 제거된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좀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AI 버블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나스닥이 5일 중에서 4일 하락하고 있고 또 환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뭐 지수 상승을 좀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인들 순매수했는데 옵션 만기일 영향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동시효과에 되게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외국인들 어떤 의지를 갖고 매수했다라기보다 기계적인 매매, 옵션 만기일에 따른 기계적인 매매 비중이 좀 상당히 컸던 것 같고 장중에 좀 호기심이 갔던 게 연기금 매수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최대 매수 들어왔었는데 이것도 일단 추정으로는 만기일 때문에 잡힌 거였구나 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수급을 그렇게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제약업종 오늘도 강했고 조선, 화학, 2차전지, 엔터 그리고 소부장 내에서는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뭐 종목 내에서 또 차별화 장세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오늘 뭐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 증시 뭐 따로 가는 그런 모습이어서 일단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 들어서 오르는 날이 많습니다. 이번 주는 전부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제 한 주 하락하면 그 다음 주에는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4주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잡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중의 변동폭도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100포인트씩 막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조금씩 좁혀지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단타가 굉장히 이게 횡행하다가 여전히 단타가 적진 않지만 이전보다 이렇게 단타들이 막 들어와서 이제 시세 변동 일으키고 빠져나가고 이런 비율은 조금씩 중단이 되면서 좀 안정적으로 가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보다 더 강한 날이 좀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상승 종목 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보다 상승 종목 수가 더 중요해서 뭐 지수만 올라가면 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1200개 이상의 상승 종목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시장이 풀리는 거라고. 근데 이번 주 들어서 화요일을 제외하고는 3일 동안 상승 종목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ADR은 아직까지는 과매도에서 조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종목들 가격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전보다 좀 매수에 좀 활발해졌다. 그러니까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이전보다 조금 활성화졌다. 이게 뭐 엄청나게 강세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빠져서 하도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늘었다. 요 정도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큰 뉴스는 뭐 셧다운 종료죠. 뭐 역대 최장 43일 이게 30일 정도 가는 게 최장이었고 이게 2주 정도 통과되면서 그 즈음 정리되면 제일 좋겠다 했던 건데 워낙 트럼프가 이제 좀 특이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또 야당도 만만치 않죠. 그러면서 역대 기록을 또 갈아치우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연방 공무원들이 이제 업무를 재개를 하게 되고 밀렸던 임금이 일시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정부 지출이 한 540억 달러 정도 지출이 된다라고 기사상으로는 나왔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 수집 업무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지표 발표하고 이것도 공무원들 업무잖아요. 이게 이제 재개가 되면서 단계 지표가 많이 나올 거다. 근데 이제 백악관 측은 CPI하고 고용 지표는 이게 데이터를 산출할 수가 없어서 아마 발표를 못할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가 지표, 고용 지표는 10월 거는 발표가 안 되고 11월 거로 아마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역대 셧다운이 끝난 다음 12개월 후를 보면 대체로 주식시장은 강했거든요. 강했는데 이게 이제 셧다운이 호재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뭐 셧다운이 종료가 된 게 호재가 아니라 그냥 가던 길 간 거예요. 미국은 원래 이제 오르는 해가 더 많기 때문에 뭐 셧다운 종료되면 12개월 후에 증시가 올라가는 경우가 이제 당연히 많은데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투자자들이 끝났으니까 원래 가던 길, 그럼 지금 가던 길은 상승하던 상황이었으니까 그 흐름을 다시 타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또 그 외에 이제 중요한 뉴스들을 보면 오전에 한때 이제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이거는 이제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제 문구로 써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 문안이 확정이 됐다더라. 그래서 오늘 발표할 거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이제 곧바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발표 안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그 미국 셧다운 이슈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 핵 잠수함
이제 처리 문제 그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있었을 거고 그거 외에 이제 미국이 정부 셧다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일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또 일부 뭐 환율에 영향을 줬다 이런 주장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 뉴스가 오늘 장중에 좀 업종별로 영향을 주는 사안이었고 또 오늘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뉴스가 수시로 나와요. 예, 셀트리온이 뭐 이제 생산하고 있는 시밀러 3종이 유럽에서 처방 1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셀트리온이 또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시스코가 이제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 상회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AI 효과로 주문이 늘어서 향후에 실적 전망을 더 높였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선물 끌어올리고 셧다운 종료와 이 뉴스가 나스닥 선물을 끌어올리면서 우리 증시가 오늘 미국 시장 올라갈 거니까 매수해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을 만들어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자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오늘 장중에 뭐 환율 막 올라갔다가 이제 옷장에서 밀리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율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옛날에 이제 FX라고 해서 그 외환 선물 거래를 많이 회사에서 제가 외환 선물 담당을 했었어가지고 환율 공부를 예전에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알겠어도 그냥 원론적인 것만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환율이 올라가는 건 달러가 너무 강해져서 또 일본이 경기 부양한다고 하니까 금리 인상 늦어지니까 이거는 또 엔화 약세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엔화 약세는 또 달러 강세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사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협상 이후에 이게 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도 환율 상승 요인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게 좀 주춤거리는 요인도 있거든요. 일단 셧다운이 진행이 되면서 안전자산에 자금이 몰리면서 달러가 이제 강했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게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빠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이제 경상수지 그러니까 상품을 주고 파는 무역수지에다가 이런 저런 거 뭐 서비스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투자 이런 것들까지 다 합친 걸 경상수지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자체는 흑자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달러가 더 많으니까 저거는 또 환율이 내려가는 요인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주로 환율이 올라가는 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보면 수출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효과 때문에 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는 뭐 물가를 잘 가는 수입 물가를 높이는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환율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도 있고 또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게 된다 환차손 때문에 그럼 이제 요것도 헷갈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0,000원짜리 주식이 있고 1달러에 1,000원이면 이 주식은 10달러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환율이 올라요. 왜 외국인 환차손이 생기냐? 그래서 환율이 극단적으로 2,000원으로 올랐다 치면 10,000원짜리 주식은 5달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환율이 오르니까 10달러 주식이 5달러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똑같은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반토막 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환율이 500원이 되면 10,000원짜리 주식은 20달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빠지면 한국 돈은 똑같이 10,000원짜리 주식인데 주식은 20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도 환율이 올라가면 환차손이 생기기 때문에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조금 조심하자. 이런 것들이 가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좀 이 즈음에서는 좀 안정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그 한미 간의 어떤 관세, 그 문서가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하나오션의 주가가 올라가고 조선주들이 오늘 강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 오늘 제약주들이 또 강했어요. 예, 또 제약주들의 흐름이 오늘 뭐 전체가 다 강했던 건 아니지만 그랬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가 줄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들의 주가가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내일이면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 실적 발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부찬트가 요란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 종목들별로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주들도 강했죠. 제가 아침에 미국에서 나온 특집 기사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특집 기사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오늘 2차 전지주들의 흐름도 대체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뭐 주요 대형주는 시가총액 상위에선 두산 에너빌리티 HD 현대중공업 정도가 강했고 2차 전지 강했고 다음에 이제 뭐 삼성자 하이닉스는 오늘 좀 눌렸는데 이게 오늘 사실 옵션 만기일이라 대형주들 가지고 그러니까 의미 있게 해석하기는 좀 그래요. 예, 좀 그런 측면이 있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동시에 떴죠. 예, 뭐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잖아요. 여기 사실 뭐
기술력이 대단하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뇌에 어떤 치료제를 딱 하려고 하면 뇌가 굉장히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 보디가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그걸 뚫고 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걸 갖다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기술력이 있거든요. 나는 프리패스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동수단이 있어서 그걸 적용을 하면 이제 뇌까지 치료제가 딱 들어가는 예, 그런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ABL 바이오가. 근데 이걸 다른 질병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일라이릴리하고 계약을 하고 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약금은 확실하게 받을 거고 나머지는 성과 가서 받을 거라서 이제 3조 8천억이 액면 그대로 맞냐 뭐 이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술력 하나는 대단한 거다.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시가총액 지금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기관은 팔았는데 이거는 이제 옵션 만기일 때문에 외국인들이 동시효과에 확 돌아가지고 저렇게 잡힌 거잖아요. 근데 장중에 연기금이 한 4,700억 들어와가지고 그때 페이스면은 코로나 이후에 최대 매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감 텔레그램 시황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연기금이 최대 매수 들어왔다 했는데 저게 연기금 등이 있어서 아마 연기금이 아니라 이제 그 옵션 만기에 따른 프로그램 영향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매매한 종목 보면 외국인들 삼성전자하고 드디어 하이닉스 매수했구나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옵션 만기일이라서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했다라는 걸 엄청나게 의미를 두고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냥 셀트리온 정도 샀고 나고 나머지는 이제 만기일 영향으로 해석이 돼서 좀 뭐 매수한 종목 의미 있게 볼 것 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도 순매도 1, 2위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뭐 만기일 영향이라서 의미 있게 둘 필요는 없죠.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 종목은 그냥 이 정도였다. 그냥 눈으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코스닥은 좀 다르죠. 코스닥은 의미 있게 봐야 되는데 ABL 바이오만 700억. 그러니까 외국인도 오늘 900억을 팔았는데 이 종목을 700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산 거죠. 알테오젠도 이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있고 그러니까 2차 전지 로봇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주는 골라 담는. 근데 반도체주가 조금 매수에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ABL 바이오가 오늘 기관 순매수 금액의 거의 80% 정도 가까이 그러니까 차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종목을 골라 담는, 그러니까 팔았다 샀다 이제 종목 내에서 좀 갈아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좀 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요약을 해보면, 일단 셧다운은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하고 금리가 안정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처럼 매수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요 흐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연준 인사들이 12월 회의 앞두고 지금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12월에 인하 안 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도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위하고 연결고리가 됩니다만 이제 달러하고 금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이 국면에서 빅테크로 갈래? 아니면 미국도 지금 다우가 더 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분산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분산으로 갈 거냐? 이제 다시 테크로 갈 거냐? 요거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환율 상승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수출주에 유리할 거냐? 금융시장 불안함 쪽으로 바라볼 거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환율 때문에 어떤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또 유불리를 따지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오늘 보면 장중에 환율 이야기를 되게 많이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쪽으로만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데 좀 변수로서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됩니다. 거의 내일이면.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면서 종목들 변동성이 커지는 건 물론이고 실적이 바닥이다라고 인식되는 종목, 그다음에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네 싶은 종목군들의 추세 변화가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기관들이 또 그런 종목들 오늘 좀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 좀 가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어저께 그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를 이제 블룸버그에서 기사로 만든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향후 10년 동안 주식시장이 연평균 얼마나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머징 마켓이 제일 세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 제외한 아시아 시장이 그다음에 일본, 유럽, 미국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의 결론은 미국 주식만 고집하면 그러면 나중에 낭패될 수 있으니 다른 나라를 포트폴리오상 편입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왜 저러냐? 그러니까 밸류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올라왔어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밸류 부담이 이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밸류 부담 덜한 종목으로 또 순환이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반복적인 얘기지만 시황이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이 중요한 때다. 그러니까 업종별 수급 동향 이런 부분들에 계속해서 이제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모두들 독감,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주 3일 동안 죽겠습니다. 아주 모두 곧 조심하시고 또 저 종목들 계속해서 공부도 게을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